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남부대학교 무도경영학과의 김영식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려고 사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KTX 타고 왔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왔습니다. 뭐 여기에 보면 외국에서 오신 우리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명지대학교를 오신 학생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어떤 교수라는 직책보다는 제 이름 앞에 웃음박사라는 이 이름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술하고 웃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술은 가장 정확하게 사람을 살상하는 기술을 무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음은 우리 인간이 가장 기쁠 때 나오는 게 웃음이에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제 안에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처음에 웃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웃음박사 김영식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을 웃음과 세상과 웃음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자고 왔기 때문에 저는 웃음으로 인사를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웃을 때 여러분들 그냥 박수만 쳐주세요. 같이 저하고 똑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웃을 때 빤히 쳐다보지는 마시고 박수를 쳐주셔야 저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웃음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워가는 남자 대한민국 웃음박사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저도 쪽팔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저처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희 학교에서 제 수업을 받는 학생, 특히 행복학개론이라는 교양 수업을 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론 시험을 보지 않고 웃는 걸로만 학점을 줍니다. 그래서 잘 웃으면 학점을 A 플러스 맞습니다. 레포트도 이론 레포트는 받지 않습니다. 전부 웃음 동영상으로만 받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학생들도 되게 어색해 했습니다. 첫 시간에요. 첫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수업 끝날 때쯤 박장대소로 15초 동안 웃자고 하니까 박수를 치고 웃고 눈을 떴더니 저만 웃고 있더라고요. 학생들 표정은 어땠느냐? 수업 잘못 선택했구나. 수강 신청 잘못했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매 시간마다 저하고 같이 웃음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표정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학개론이라는 수업을 신청한 만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얼굴이 활짝 우와 진짜야? 대신 매 시간마다 웃어야 됩니다. 제 수업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완과 명상입니다. 그리고 요가 운동을 시켜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웃음치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나머지는 전부 영상, 유튜브 또는 그 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제가 영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매번 하는 웃음 체조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생들이 이걸로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웃을 때 보고 B 플러스, A, C 플러스 하고 점수가 탁탁탁 나갑니다. 이게 이제 일명 웃음박수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걸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크게 웃자, 길게 웃자, 온몸으로 웃자. 자, 저는 1년이면 수많은 암 환자들과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웃음치료 강의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병원, 원자력병원, 정말 수많은 병원들에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저를 만나면 처음에는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얼굴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20분, 30분이 지나면서 저하고 같이 박수를 치고 웃고 노래하고 하다 보면 30분, 40분이 지나면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너무 밝게 웃습니다. 1시간을 웃고 나면은 이미 자기는 환자가 아닙니다. 이미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웃음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축복스러운 선물은 뭐냐면요,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예뻐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인간처럼 유머나 웃음을 주지 못합니다. 꼬리는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즐겁게 웃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고등동물인 것이고, 신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주시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로 웃음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 뇌 속에다가 집어 넣어준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과 이걸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노래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부르게 합니다.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으면 엔돌핀이 팡팡팡 솟아오른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이렇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암 환자들도 박수를 치고 이 노래를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크게 웃어야 되겠구나, 길게 웃어야 되겠구나, 온몸으로 웃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노래를 제가 지금 잠깐 막 조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꽹과리를 치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꽹과리도 많이 치고 우리 국악도 많이 하고 아주 즐겁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에 여러분들은 저의 강의 스타일에 약간 의아해 할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파 보세요. 정말로 이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제가 살려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그리고 이 꽹과리는요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잖아요. 그래서 사물놀이 악기 중에 꽹과리, 장고, 진, 북 중에 꽹과리를 상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세마치 장단입니다. 하나 둘 셋 박수를 이렇게 가볍게만 쳐주시면 노래가 나갑니다. 어리시고 어이!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가 고개로 넘어간다.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으면 엔돌핀이 팡팡팡 솟아오른다.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명지대 학생들은 교양이 풍부하세요. 이런 노래를 듣고 나서 박수 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교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수 못 친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옆에 있는 친구가 박수를 안 쳤으면 무식한 것, 그렇게 쳐다보시면 돼요. 네. 남에게 박수 잘 쳐주는 사람 치고 성공을 안 한 사람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수가 오든 어떤 강사가 오든 그 사람에게 박수 쳐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과 함께 웃음을 하다 보면 학생들도요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 지금 3주 지나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내가 학점을 잘 받으려면 웃어야 되는구나. 자, 학교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가면 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자리에서 15초만 웃으면 2점의 보너스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웃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무도경학과 김영식입니다 하면 제가 영상으로 딱 찍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와 이름이 찍히기 때문에 제가 출석부에 체크를 해서 나머지 마지막 점수에서 보너스 점수를 합치면 B 플러스를 맞았던 학생이 A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특혜들을 줍니다. 그리고 레포트도 학교 안에 스마일존이 있습니다. 스마일존에 가서 박수를 치고 막 웃어가지고 동영상을 보내면 또 2점의 점수를 주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웃어가지고 보내면 트리플 3점의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학기가 지나면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한 번 더 받으면 안 돼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대학교 4학년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수업이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여러분이 찾으면 수많은 행복에 대한 이론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지식들은 거기에서 가져가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now and here. 지금 내가 여기 있음에 행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 또 몰입할 수 있고 모레도 몰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몰입을 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과 엔케팔린, 나이돌핀, 세로토닌 수많은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몸이 즐거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국에 있는 콜린스라고 하는 사전에서 2020년도에 발표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단어가 바로 영구적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전쟁, 기후위기, 질병, 금융위기. 여러분이 이 지금 4가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전쟁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극의 곰이 또 얼음이 녹아가고 있고 수많은 나라에서 홍수가 나고 있고 폭설, 폭우, 더워서 사람이 죽고 있고 지금까지 저도 60년 가까이 살아오지만 이런 날씨는 처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뭡니까? 바로 질병입니다. 지금 더 무서운 것은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이 녹으면서 수만 년 전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약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질병들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융위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금은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중국 갔을 때 깜짝 놀랐죠.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가 QR코드를 앞에다 이렇게 대고 있더라고요. 야채를 사면 QR코드에 위챗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야채값이 그 할머니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도 봤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거지가 QR코드를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거지가 불쌍해서 3,000원을 주고 싶으면 QR코드를 찍으면 거지의 계좌로 3,000원이 들어갑니다. 중국을 입국하려면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절대 입국 못합니다. 나오지도 못합니다. 가서 생활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횡단보도 잘못 건넜다가는 바로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화면에 떠버립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하루에도 300회 이상 우리는 CCTV에 내 얼굴이 찍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 인간이 가장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웃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개인이 무너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요, 웃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난 하루에 몇 번이나 진심으로 웃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디슨은 찰리 채플린이죠.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죠. 하루를 웃지 않고 보내는 것은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거울이 보이면 여러분 그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한번 미소를 지어주세요. 우리 집에 황금 거울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 거울을 보고 웃어주지 않으면 그 거울은 나에게 웃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친구에게 환한 웃음을 주세요. 웃음 친구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하루에 3번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친구야 나야 자 다음에는 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또 웃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은요 감기보다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30배 이상 빠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웃으면 여러분 공간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지만 그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라는 한자를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바로 즐거울 낙자와 풀초자가 합쳐진 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기쁘면 어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 몸이 아픈 줄도 몰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영식아 공부해라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 아프고 배 아파. 근데 영식이 너 나가 놀아 그러면 나가면서 뭐라 그래? 와 신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가 놀 때는 어때요? 공중부양하지 그냥 신나게 놀아요. 신이 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신이 있다는 거야. 그 신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봐보세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뭐냐?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는 가장 기쁜 행위가 뭐냐면은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행복한 운동이다. 네, 웃음은요 행복해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숨쉬기 운동처럼 하는 거예요.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있어요. 눈꼬리, 입꼬리를 가깝게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3년 반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더니 놀랍게도 우울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22,000명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우울증과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26,000명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리면은요, 그 어떤 것보다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웃음이라는 책도 썼고 수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박수치고 웃다 보면은 내가 우울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운동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항상 수업 시간에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내 뇌가 기분이 좋네 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행복해지는 운동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쉽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혼자 원룸에 있을 때 또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좋은 웃음 방법이 있어요. 박수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수를 엇갈리는 거예요. 소리 안 나죠? 그 다음에 웃음소리도 사운드를 무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웃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놀랍게도 하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운동하는 것처럼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약이에요, 약. 여러분 기분이 좀 우울할 때 한 번씩 해보면 기분이 우울해질 때 입꼬리만 올려도 우리 뇌는 착각을 합니다. 주인이 기분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죠. 저는 이걸 개발했어요. 이런 웃음 운동법. 그래서 여러분 요가 많이 아시죠? 저는 웃음 요가라고 하는 분야를 한국 최초로 개발을 했고 책을 썼고 수많은 방송에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웃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죠? 이제 또 축제 기간 오늘하고 내일하고 엄청 먹을 겁니다. 저는 사발 웃음이라고 해가지고 술처럼 웃음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잔을 들고 이렇게 마시면은요 엄청 기분이 좋아집니다. 뭐 활쏘기 웃음, 뭐 장사 웃음, 여러 가지 웃음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는 한 시간이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웃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처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의 여러분 스스로와 소통할 수 있는 웃음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칭찬 웃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아이고 영식이 공부 잘했네, 아이고 영식이 잘했어 라고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남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나 자신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방법, 바로 나비포옹 웃음법이라고 합니다. 두 손을 이렇게 어깨를 감싸듯이 하고 토닥토닥 하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하고 나 자신에게 웃어주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토닥토닥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바로 나비포옹 웃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혼잣말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뭐야? 나 자신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웃음법. 사랑해, 영식아, 사랑해 하고 나 자신에게 미소 지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 웃음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웃을 수 있어요? 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웃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는 웃음의 씨앗이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세포도 병 들어있는 세포도 나아버립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학자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물도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물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물이 육각수로 바뀌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왜 젊은이들이 지금 암 환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정말 간절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한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프고 나면 압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나를 포옹해주세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혁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했던 고통이었어요. 저는 합기도 8단, 태권도, 택견, 수벽치기, 검도 한 20 몇 단의 종합무술을 하고 있습니다. 딱 자세 잡고 들어가면 사람이 스캐닝이 돼요. 그냥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연습을 할 때 제가 왜 운동을 시작했느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1987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제 친구입니다. 제 중학교 때 친구예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 사람이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를 잃고 나서 내 어머니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무술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강한 남자가 됐고 남에게 쪽팔림 당하기 싫어서 영어 단어를 엄청나게 외워대면서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제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17살이라는 나이에 고등학교 입학식장에서 쓰러져서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다가 3월 2일에 쓰러진 내 여동생은 4월 11일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그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하늘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시간들이 정말로 우울했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지만 죽어지지 않는 나를 보고 하늘에 있는 내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빠가 되기 위해서 ROTC에 지원을 했고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고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부대 장교가 됐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저는 정말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강한 남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내 꿈은 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제대를 한 달 남겨놓고 제 친형을 또 암으로 잃었습니다. 제 형은 27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식을 4개월 앞두고 숨을 거뒀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에 한 명씩 나는 내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게 내 청춘이었습니다. 26이라는 나이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한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26이라는 나이에 판소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꽹과리를 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고통 안에서 판소리를 통해서 인생을 읽었습니다. 인간의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 흑계로구나. 이 안에 이 소리 안에 인생이 다 들어있더라 이 말. 아리랑을 배우고 수많은 장애인들과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해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행복해했습니다. 나는 피눈물을 흘려서 소리를 배웠는데 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하고 웃었습니다. 그래, 내 슬픔은 뒤로 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30년 동안 걸어온 길이
내 이름 앞에 웃음박사라는 닉네임을 만들어 주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내 아내는 죽은 여동생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나이가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집사람의 중학교 졸업 앨범에 내 여동생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간절하게 원하면 저에게 뭐든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 아들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저는 3명의 가족을 잃었지만 또 3명의 가족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공격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웃음 속에 그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웃어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60년이 되어버렸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버지보다 제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더 젊을 수도 있겠으나 제 큰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아빠는 대한민국 웃음박사다. 아빠가 살아온 모든 길은 아빠의 인터넷 속에 전부 기록해 놨으니 너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저는 항상 집에 들어갈 때 번호키를 누르기 전에 3초 동안 이렇게 합니다. 환하게 미소를 짓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내 아내, 여보 나왔어? 아들, 우리 아들 최고! 하하하하! 하면 우리 아들이 아빠 최고! 하하하하! 이렇게 웃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20대가 넘었지만 지금도 항상 아빠 보면 허허 웃어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갈 때, 여러분 집에 갈 때 항상 들어가는 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들어야 힘이 세진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흔들리며 피었을 것이고 그 많은 꽃들도 수많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의 꽃이 그 바람과 비와 눈물을 맞고도